학교 수업, 회사 업무로 인해서 해야 할 일이 정말 많으시죠. 야근도 잦은데 학점은행제는 언제 다 알아보고 시작을 해야 하나 싶습니다. 하지만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제가 수백 분의 학점은행제를 도와드리면서 이 5가지만 알면 되겠네 라는 부분이 눈에 보였었는데요. 이 부분을 하나의 영상으로 압축해서 알려드릴 거거든요. 그러니 여러분은 이 영상만 보시고 앞으로의 시간 아끼세요. 우선 학점은행제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학점은행제는 나라에서 만든 제도예요. 자격증 응시 자격, 대학교 학력을 갖추는 용도로 사용하는 편이에요. 한마디로 이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학점은행제라는 수단을 사용하는 거죠. 그럼 학점은행제라는 수단을 어떻게 사용을 해야 우리의 목적을 이룰 수 있을까요? 대학교 다니신 분이시라면 이해하시겠지만 졸업을 하기 위해서는 일정 학점을 채워야 하는데요. 학점은행제도 똑같아요. 학점을 채워주셔야 과정을 마무리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럼 학점은행제는 얼마나 학점을 채워야 할까요? 이건 자격증, 학력 등 어떤 용도로 사용을 하냐에 따라 달라져요. 제가 채워야 하는 학점을 분류별로 정리를 해놓았으니 참고해주세요. 하지만 최종 학력에 따라 추가적으로 더 채워야 할 수도 있으니 참고용으로만 확인해주세요. 구체적으로 채워야 하는 학점은 제가 올려둔 영상 확인해주시면 됩니다. 그럼 학점은행제는 학점이라는 수단을 통해서 이용을 할 수 있구나까지 이해가 가셨을 거예요. 하지만 학점을 채웠다고 해서 딱 끝나는 게 아니에요. 국가기관의 인정을 받아야 돼요. 그 기관 이름이 국가평생교육진흥원이에요. 저희 학창시절에 행정관리에 관리감독해주는 게 교육부잖아요. 학점은행제에서는 그 역할을 대신해주는 게 바로 이 기관이에요. 저희가 학점 채우고 나면은 진흥원에서 1, 4, 7, 10월이 되면은 행정처리 기간이 있어요. 이 기관에 맞춰서 제가 이 과정을 했습니다 하고 학습자 등록도 해야 되고 학점 인정 신청, 학위 신청까지 해주셔야 돼요. 그럼 여기까지 머릿속에 그림이 그려졌을 거예요. 학점은행제는 학력 조건, 자격증 응시 자격을 갖추기 위한 하나의 과정이다. 그리고 학점은행제를 하기 위해서는 학점을 채우고 행정 처리까지 해주어야 한다 라고요. 이렇게 단계별로 이해가 가셨을 텐데요. 여기서 조금만 더 들어가 볼게요. 학점은 어떻게 채울 수 있을까요? 학점을 채우는 방법은 총 4가지예요. 온라인 수업, 자격증, 독학사, 대학교 학점으로 채울 수 있어요. 온라인 수업은 그냥 교육원 사이트에서 수업을 들어주시면 되는데요. 8개월이나 단축시킬 수 있는 치트키 방법은 자격증, 독학사, 대학교 학점이에요. 자격증, 독학사는 대면으로 시험장에 가서 시험을 치른 후 합격을 해야 학점을 받을 수 있는데요. 시험 합격을 하면 18학점, 20학점 주는 자격증도 있어요. 대학교 학점은 더 치트키예요. 기존 대학교에서 수업을 들었다면 그냥 그대로 학점을 인정받을 수 있어요. 손가락 까딱하지 않아도 인정받을 수 있으니까 누워서 떡 먹긴 거죠. 흔히 저희가 피자 만들 때 도우, 소스, 토핑 뭐 이런 거 넣어서 만들잖아요. 학점은행제도 똑같아요. 자격증, 학력 조건을 갖추기 위해서는 전공, 교양, 일반이라는 학점을 각각 채워주셔야 해요. 예를 들어서 설명을 드릴게요. 대학교 전문대 졸업의 학력은 학점은행제에서는 전문학사 학위로, 4년제 대학교 학력은 학사 학위로 인정을 받을 수 있는데요. 전문학사 학위를 취득하려면 전공 45, 교양 15학점을 포함한 80학점을 채워주셔야 합니다. 이 말은 즉슨 온라인 수업도 그에 맞게 들어주어야 한다는 뜻이죠. 하지만 여기서 주의할 점이 있어요. 교육원 수강 신청을 하면 과목명 옆에 전공, 교양 등 어떤 학점으로 인정을 받을 수 있는지가 기재가 되어 있어요. 그런데 그거 보고 신청하시면 큰일 납니다. 교육원에서 표기한 분류는 학사를 기준으로 표시했을 수도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이 비즈니스 개론이라는 과목은 경영학사 과정에서는 전공 과목이에요. 하지만 경영 전문학사 과정에서는 교양 과목으로 인정이 돼요. 3, 4개월 전까지는 학사 과정으로만 분류가 된 적이 많아요. 그 이후에는 조금 줄어들었는데 아직 개편되지 않은 교육원도 있으니까 주의를 해주세요. 이러한 학점 분류는 그러면 어디서 확인을 하냐? 바로 국가평생교육진흥원 학점은행제 홈페이지에서 표준교육과정 조회를 통해서 확인을 해주시면 됩니다. 이 부분은 학점은행제 학위까지 취득해야 하는 사람 한해서만 적용돼요. 그러니 관련 없는 사람은 그냥 넘기셔도 괜찮아요. 학위를 취득하기 위해서는 온라인 수업으로 최소 18학점, 즉 6과목을 들어야 한다는 조건이 붙어요. 자격증 개수, 대학교에서 받은 학점에 따라 추가적으로 수업을 듣지 않아도 학위 조건이 80, 140학점까지 만들 수가 있어요. 이대로라면 수업을 듣지 않아도 되지만 국평원이 이를 가만두지 않죠. 대학교 졸업장을 따는 개념인데 추가 수업을 안 듣는 게 말이 안 되니까요.
있을까요? 그래서 생긴 제도가 바로 이 의무 18학점이에요. 수업을 통해서 18학점은 최소 들어주셔야 합니다. 그렇다면 온라인 수업을 한 번에 많이 듣고 끝내고 싶은 경우도 있으실 거예요. 하지만 이런 방법도 통하진 않아요. 한 해에 들을 수 있는 온라인 과목 수가 정해져 있기 때문이에요. 한 해에 최대 14과목, 한 학기에 8과목까지 수강이 가능해요. 중고등학교 때 1학기가 3월에 시작, 2학기가 9월에 시작했던 거 기억하시죠? 학점은행제도 똑같이 1, 2학기가 나누어져 있어요. 11월 말부터 5월 초 안에 듣는 수업이 1학기, 5월 말부터 11월 초 안에 듣는 수업이 2학기예요. 한 해에 최대 14과목, 한 학기에 8과목까지 수강 가능하다고 말했었는데요. 1학기에 6과목을 들으면 2학기에는 8과목, 1학기에 7과목을 들으면 2학기에는 7과목을 들을 수 있는 겁니다. 하지만 여기서 똑똑한 친구는 이런 궁금증이 생길 거예요. 2학기에 시작해서 8과목 수업을 들으면 1학기에는 몇 과목을 들어야 될까? 정답은 8과목입니다. 한 해에 최대 14과목까지 인정 가능하다는 건 해가 넘어가면 다시 리셋된다는 의미니까요. 그래서 24년도 2학기 8과목, 25년도 1학기 8과목, 총 16과목을 들어도 상관이 없습니다. 자, 이렇게 학점은행제 진행 과정의 전반적인 틀과 핵심 내용을 설명을 드렸었는데요. 아직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궁금증이 조금 남아있을 수도 있어요. 그렇다면 저 수인 멘토에게 말씀해주세요. 조금 더 구체적인 내용을 담은 전자책을 보내드리거나 여러분의 궁금증을 1대1로 제가 해결해드리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